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제13탄 균형 잃은 공제조합 포인트 마케팅의 몰락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2004년에 이어서 이제 2005년의 얘기인데 13탄, 14탄 이렇게 2회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의 매출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시작돼서 최고 매출을 경신한 해가 2004년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그 매출이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그러한 시기가 2005년인데요.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매출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사실 2004년에 최고 매출을 경신을 했지만 4조를 넘어섰죠. 그 매출을 경신했지만 사실 그 매출의 성격이 그렇게 어떤 정상적인 유통 방식의 매출이 아니라 그 포인트 공유 마케팅이라는 마케팅에 의해서 나온 매출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05년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요. 참고로 2004년도에 부동의 1위를 했던 아메이가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매출 1위 자리를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JU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 마케팅, 공유 마케팅 대명사인 JU 네트워크가 1위를 하고 2005년까지도 그 1위 자리를 그 JU 네트워크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이제 그러한 포인트 마케팅, 공유 마케팅의 위법성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회사가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과정, 소송도 휘말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2005년을 지나면서 거의 이제 포인트 마케팅이 속속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는 이때부터 어떤 제품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 전까지는 보상 플랜에 의해서 회사를 많이 이동도 했었는데, 이제 제품의 이제 아이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약 10년 동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4년에 이 최고 매출을 경신한 이후에 2014년이 돼서야 그 매출을 다시 경신합니다. 근 10년 가까이 그 2007년까지 매출 하락한 이후에 2008년부터 다시 매출 상승해서 다시 그 매출을 경신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때 이제 한국 회사는 답이 없다는 정서도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어떤 전성시대가 근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05년부터의 얘기들은 그 전보다는 좀 역동적인 어떤 이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이슈들이 또 모이고 어떤 그렇게 매출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매출이 상승하면서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 균형 잃은 공제조합 포인트 마케팅의 몰락이라는 이 주제에 이제 서두부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은 양 공제조합이 설립 2주년을 맞은 해였다. 그러나 당시 조합의 시스템적인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형평성 논란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업계 내에서 포인트 공유 마케팅을 해오던 업체들이 하나 둘씩 몰락하면서 다단계 판매 시장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판조합, 개인정보 유출 논란. 첫 번째 이 소 주제는요, 특판조합,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얘기인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두 가지 조합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사실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지금도 좀 말이 많긴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2005년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렸던 한 해였다. 당시의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도 경쟁사의 정보가 공제조합에 의해 편의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매출 내역이 포함된 회원사 정보의 유출 파문에 업계가 발칵 뒤집힌 것.
예. 이 개인정보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각 회사에서 주민등록 번호 수집도 지금 안 돼요, 사실은. 차회원 가입할 때 그런 정보 수집도 안 되고 모아놓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수당이 발생한 이후에, 왜 그러면 이 다단계업은요, 3.3%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내가 수당이 발생되면 그때 자기가 그런 정보를 수집에 동의하고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때부터 이제 정보 공개, 어떤 개인정보 보호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회적으로. 다단계도 피해갈 수 없죠. 2005년 2월 18일 다단계 판매 시장은 공제조합 전산자료 유출이 당시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권영세 의원의 폭로로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위해 재차 조사에 나섰다. 당시 특판조합 측은 전산팀장인 K씨가 회원사 누구나 조회 가능했던, 즉 공개된 자료를 제2사의 부탁으로 편의 차원에서 간추려 제공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맞나요?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 측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 측은 특판조합의 전산팀장 K씨가 2004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경쟁 관계에 있던 신생회사 회원사 I사의 판매원 125명의 정보, 성명, 주민번호, 매출 내역을 제2사의 K이사, K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6차례 불법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2사는 이 정보를 왜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당시 I사 명단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최근 구매일자, 총 구매 건수, 총 매출액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구매일을 기준으로 나열된 명단에는 2003년 12월 8일부터 2004년 5월 31일의 기간 동안 1인당 12만 1,000원에서 258만 6천원까지의 구매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제2사가 그 신생회사 I사의 그런 회원들의 정보를 요구한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면 요즘도 각 회사들마다 그 리더들이 다른 타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규로 그런 걸 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휴 네트워크라는 회사도 회사의 리더들 중에서 다른 타사에, 또 신생회사에 속된 말로 자리를, 포지션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를 뭐 체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내가 하나의 회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또 타사 활동하는 것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분명 회사의 어떤 사규상에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현재. 뭐 얼마 전에도 그 ACN에 있던 뭐 데니베 사장하고 또 우원균 사장이 그 GPS 회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ACN의 그 많은 사람들이 터미네이트, 즉 제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소비자들이야 뭐 내가 아메이든 허벌라이프든 어떤 회사 제품 구매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각 회사들마다 한 중간 리더 직급, 그런 직급 이상에서 타사 활동하는 거를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제재를 분명 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마 이때도 그 자신의 회사의 리더들이 타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알아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지금도 어떤 누군가가 뭐 공제조합에 문의하면은 뭐 알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소주제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포인트. 공유 마케팅 업체 첫 공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제휴 네트워크인데, 2004년에 보면은, 위베스트 인터넷 회사가 업계 3위로, 그것도 매출도 약 7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업계 3위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아미에 이어서. 요거에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2005년에 보면은 이 위베스트가 그때까지 매출 집계가 돼요. 2005년도 이런 재판 과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이 2,4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아직까지는 판결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포인트 마케팅, 공유 마케팅 위법성이 이제 쟁점이 정말 되면서 2006년 정도 돼서 이제 어디서 판결이 좀 나게 되죠. 포인트 공유 마케팅 업체인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의 안모 회장 외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005년 4월 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의 주요 쟁점은 부담 행위의 여부였다. 이때 공판의 내용이요, 이 포인트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이때 주요 부담 행위의 여부였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당시 검사 측은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은 일정액 이상 구매를 강요한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상적인 유통으로 보기 힘들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임원진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계속 영업은 하고 있었죠. 당시 위베스트가 좀 이슈였던 게 그 본사가 김포공항 그 청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사에 그 안에 이제 사옥이 아니라 그 본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리창으로 딱 보면 비행기가 쫙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행기 뜨는 거 보면서 우리 앞으로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뭐 해야 된다. 분위기 어느 정도 잘했던 것 같고요. 당시 안은홍 회장은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판결이 나와서 구속돼서 12년인가 정확히 하지 않는데 상당 기간 그 옥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와서 또 추종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뭔가 시작한다고 하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어쨌든 이 위베스도 한때 제휴 네트워크와 함께 요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어떤 부정적인 어떤 한 획을 걷죠. 그 이후에 지금 이 와중에도 이거 합법적인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불법적인 어떤 이런 제도권이 아예 없는 이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 희대의 사기, 그 조이팔 씨 사건이 나오죠. 지금도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조이팔 씨의 그 회사는 솔직히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고요. 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범죄에도 없던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로 생각하는데 다단계가 아니라 그 무등록 다단계 업체였어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러한 어떤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슈가 된 건 이거죠. 포인트 공유 마케팅 업체라는 거죠.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이. 근데 그 부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건 절대 아니다. 지금 현재는. 내용 계속 들여다볼게요. 또 그는 소비자 회원의 경우 판매 수당은 주어지지만 리크루팅 시에 후원 수당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일반 회원 이상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 결과적으로 소비자 회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떤 후원 수당, 즉 어떤 간접적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 회원들에게는 직접 수당은 발생이 되지만 간접 수당은 사실은 어떤 일정 매출이 안 되면, 즉 사업자 회원이 안 되면
받을 수 없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이제 더 얘기 나오지 않을 부분 같은데, 아무튼 지금도 이런 부담 행위 가지고도 뭐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상업 설명회 등을 통해 4,400만원 투자 시 7,5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매출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신규 사업자에게 받은 돈을 상위 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매출이 줄거나 신규 회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면서도요, 여기서 문제되는 이거죠. 4,400만원을 투자 시 7,500만원까지 돌려주겠다. 이게 약정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한 사업 설명을 들으면 그 약정은 아니고, 그 포인트 마케팅이 전체 매출에 대해서 n분의 1을 주는 거다 보니까 한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거의 아예 불법 회사들은요, 약정을 해버려요. 얼마 투자하면 얼마 받는다. 근데 여기서도 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회사들이, 어느 회사는 원금을 한 달 만에 뽑았네, 뭐 두 달 만에 뽑았네, 어느 회사가 더 N값이 더 높네, 이러면서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런 마케팅이 유행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 당연히 제품을 내가 구매하는데 그런 수당을 많이 주는 데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이 포인트 마케팅과 이 공유 마케팅이 거품이 아예 빠지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죠. 이와 관련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은, 다단계 판매 모든 수당 지급은 지속적인 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만 강요에 따른 부담 행위로 본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자체가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나와 같은 회원들의 조직, 즉 멤버십을 구축했을 때, 그 말은 새로운 신규 매출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나도 이러한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문제 삼는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이 재판에 뭐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그 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날 공판의 또 다른 관심사는 구속된 8명 피고들의 보석 신청 결과였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가입 사업자 1만여 명의 서명이 첨부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보석에 심혈을 기울였다.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의 공판은 형사 단독으로 7차례 심리가 열렸다. 이후 안모 회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 합의부로 이관됐다. 그렇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이제 결과 나온 거지. 지금 현재 처음에 이렇게 걸었던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소지도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에 문제된 거는, 좀 이슈가 된 거는, 당시에 이제 포인트 마케팅, 공유 마케팅 업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공제조합 운영, 형평성의 빨간불. 공제조합 설립 2년이 넘은 2005년에는 공제조합 운영의 형평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양 조합의 공제요율 및 담보율 산정의 불합리, 조합원 가입 요건 부당 적용, 조합 가입 요건 운영의 부적절, 특정 회사의 가입 부당 제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은 약 조합 공통 5건, 직접 조합 7건, 특판 조합 6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합 운영의 균형을 잃어 지적된 사항만 8건에 달했다. 이 공제조합이
좀 이런 키를 가지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참 회사들 힘들어지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판조합과 특판조합 모두 공제료를 미납한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거래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여타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중지한 사례가 발견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런 거 당연히 시정조치 해야죠. 말도 안 되죠. 공평하게 해야지. 특히 형평성을 잃은 운영 사례는 상대적으로 특판조합에 집중됐다. 특판조합은 모두 6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이 이와 관련됐다. 우선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어찌 보면요, 이 양대 조합이지만 직접 판매 쪽에 좀 매출이 더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좀 특판이 좀 그거에 비해 좀 영세하죠. 그러니까 뭐 좀 회원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형평성을 잃은 운영 사례는 이미 방금 봤고, 또한 조합 가입을 신청한 특정 회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가입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판조합은 특정 업체의 공제거래 중지 사실을 조합 사이트를 통해 고시하지 않는가 하면 법원의 채권 압류 결정이 해소되지 않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제거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정위는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다. 네. 이 조합들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좀 지금은 이 공제조합이 다단계 업체를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또 그런 공제조합을 이제 공정위원회가 또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부분도 그런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판조합은 조합 정관상 조합 가입 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특정 회사의 가입을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합 가입 요건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공제료율과 담보료를 산정하면서 후원수당 비율, 반품률, 계속 연수 등 기업 평가 요소를 중복적으로 반영해 특정 조합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율을 적용했던 사례가 발견됐다. 항상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제대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내용이 또 있어요. 2005년에. 이게 2005년에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뭐 다단계에 대해서 어떤 육성하는 방안을 내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대로 됐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결론은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면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자, 2005년 6월 18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깜짝 발의됐다가 6일 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누가 이걸 발의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나오네요.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고진아 의원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6월 24일 자진 철회했다. 11명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서명 받아서 발의했었네요. 이게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좀 정확한 또 공청회도 하고, 좀 철저한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슈로 끝나버렸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으니까. 6일 만에 자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분명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법은 개정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불합리한, 왜 한국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직접 판매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으로는요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 글로벌을 열어도 해외에 진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열어도 속된 말로 말라 죽어요. 왜? 그 나라의 어떤 다단계 법은 후원수당을 70%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35% 안에서 그 보상 플랜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당시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후원수당 50%, 와 35%가 아니고 50%, 50% 상품 가격 상한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청약 철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 환금, 그리고 소비자 불만 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5인 이상의 상담원 배치, 방문 판매법 위반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규정, 손해배상 준비금, 금융기관 예치, 네트워크 판매로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당한 좋은 발의안이었는데요. 다단계 판매를 네트워크 판매로 용어 변경, 이런 것 좀, 예, 지금은 회원 직접 판매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죠. 근데 그건 역시나 아직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여기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단계 판매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인데, 이런 법률적인 용어의 어떤 변경, 이런 내용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후원수당 50%, 뭐 50%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35%가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이런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반대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이제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하나의 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 부분에서도 소상공인들 어떤 긴급 재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다단계 업계만이 아니라 그 특수 판매 종사자들, 그 보험업이라든가 뭐 학습지라든가 그 우리나라의 특수 판매 고용직에 있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그런 프리랜서들에 대한 어떤 이번에 그런 적절한 조치도 사실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은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좀 보호를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단계 판매, 국가 경제의 기여. 다단계 판매는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창출과 고용 창출, 그리고 세금 납부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당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업을 통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이 없는 분들 중에서 하나의 고용 창출도 당연히 하는 그러한 업이고요. 그리고 세금 납부도요. 원천징수 3.3% 원천징수 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까지 다 납부하고 있는 그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입니다. 지금 또 어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해외 시장을 도전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법적인 어떤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05년 7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에서 직접 판매의 발전적 제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예. 다단계 판매도 직접 판매고요. 아니, 직접 판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은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05년 7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에서 직접 판매와 발전적 제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이 세미나를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의 내용으로 선정된 주제는 유통개방 10년을 맞는다. 이게 2005년이니까 95년도에 이제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와서 10년이 됐고요. 직접 판매의 사회 경제적 기여, 직접 판매의 성장과 피해 예방, 직접 판매 발전 방안, 향후 정책 방향 5가지였다. 당시 세미나는 발전 과정 속에 있는 국내 직접 판매 시장의 현재를 점검하고 전망을 밝힌 자리가 됐다. 2005년도에 현재 이런 부분들 쭉 짚었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2004탄에도 2005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2005년에 대한 일부로 흑백사진 13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